한국 사람이라면 특히 우리 문화를 예쁘게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만의 스타일로. 결국에는 나 자신을 지키는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이거든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헤리티지 코드를 그리고 있는 서수영입니다. 요즘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시는지? 11월에는 큐브미술관에서 헤리티지 코드라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코드를 풀어서 전시하고, 12월에는 새 옷으로 기원의 미로로 미국 스카덴 제이 갤러리에서 개인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좀 다양한 작업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작업들을 좀 하셨는지. 한국 회화사에서 고구려 벽화, 고려 불화, 조선 초상화를 모사라고 하죠. 네, 똑같이 그려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다른 버전으로 그려보고 그다음에 저화시켜서 한번 소화해서 그려보고 이런 과정을 무수히 좀 많이 그려봤어요. 그래서 한 10년 단위로 그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전통적인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던 거잖아요. 네. 그럼 원래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아,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저는 사실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피아노를 쳤었고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그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즐겨했던 거는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한테 그런 편지를 한 번 쓴 적이 있어요. 그림 그리고 있으면 배가 안 고파요. 아 고등학교 때? 네. 음. 고3 때 뭐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나는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한국화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냥 뭐 그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한국인이니까 한국화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도 흔들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보통 이제 나는 한국인이니까 네. 한국에 살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게 그 어떤 생각으로 해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저는 그냥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가 선생님들 보면 결국엔 한국적인 정서로 돌아오시더라고요. 발표하는 것들이 뭐 유학을 갔다 오시던 어떠던 한국적인 정서로, 한국의 문화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첫 개인전인가요? 프랑스 사람인가? 작품을 많이 이렇게 좀 매입했다고. 프랑스 바를리에시라고 프랑스의 3개의 갤러리 가지고 계신 그 대표가 이제 서울 갤러리에 무슨 그룹전이 있어서 이제 오셨다가 가져가서 뭔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작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첫날 와서 뭐 한 점 사고 두 번째 날 와서 뭐 한 두세 점 사고 중간쯤에 오셔가지고 다 좀 하겠다. 아, 한 번에 그런 게 며칠을. 네. 오, 상당히 그쪽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깊이 빠지셨나 봐요. 그때 갤러리 상에서 했는데 그때 무슨 상을 타서 아마 무슨 수상 기념전 같이 했어요. 27인가 그랬는데 그때 정말 기억하면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 같고 정말 좋은 추억이었어요. 근데 참 그거를 살리질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아, 그 이후로? 어떻게? 거기서 2000년에 이제 개인전을 해준다고 소식이 왔는데, 그 갤러리에서? 근데 제가 그때 아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결혼하고? 네. 네. 바로 아이 가져가지고 아니 개인전 해주셔서 고맙다. 그냥 메일로 간단하게 해주고 고맙다. 그때 그러고서 거기 좀 6개월 가서 레지던시 하든가 했으면 교류가 이어졌을 텐데 제가 철이 들고서 생각해보니까 참 안타까운 행운을 놓친 것 같아요. 상황이 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멀리 또 가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홀몸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그때 그러면 어떤 작업을 좀 하셨는지. 약간 채색화, 20대 저 채색화 그렸던 일상을 주제로 해서 그린 거예요. 채색만. 그때 굉장히 빨강색을 많이 썼어요. 레드가 거의 주. 아, 지금하고 완전히. 네. 그런 강한 채색화를 많이 그렸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두꺼운 장지를 썼고 그 위에 이제 채색을 많이 얹히고 먹하고 같이 믹스해서 레이어를 많이 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레이어와 층차 때문에 표현법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양 표현법 유화랑은 굉장히 다른 그렇죠, 느낌이 든다는
약간 서양화는 약간 이렇게 쌓인 다음에 우리는 약간 스며든. 네. 네. 스며들고 저는 또 굉장히 강한 색깔이 부딪히는데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먹으로 이렇게 중화시키는. 그쵸. 그래서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 어떤 작업적인 부분에도 많이 영향을 좀 미쳤나요? 그렇죠. 그 전시 이후에 계속 채색화 작업을 성공미술관인가 이렇게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석사 때 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수업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배웠으니까 이거를 내 작업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박사 이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국 회화사에 대한 발자취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이걸로 이제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나는 한국화 작가니까 이걸로 내가 테마를 정해서 계속 이 작업을 풀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2000년대 접어들면서 채색화를 책을 보다 보니까 금박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금박이 굉장히 그 회화 재료로 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늘어나고 이제 어떤 표현법을 써도 굉장히 색과 잘 어우러지고 그래서 재료적으로는 회화 재료로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초기작에는 이 금이 한 80~90% 되는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금박이 많이 깔리고 금박을 조금 밋밋하게 바른다거나 또 한지를 떠서 마테르가 있는 부셔지는 이런 금박을 표현한다던가 하는 것들의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한국적인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야겠다. 정확히 느낀 거는 고려 불화를 보고 서부터예요.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미술이 있구나. 그때부터 금에 더 심취했던 것 같아요. 고려 불화가 굉장한 예술이거든요. 근데 불화과 그래가지고 완전히 종교화로 그냥 이렇게 단언을 하셔서 예술성의 경지가 굉장히 높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부심을 사실 갖고 살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종교적인 부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서양 미술사도 보면 사실 종교적인 색채들의 작품들이 많았었고 가장 좋은 재료라든가 어떤 것처럼. 근데 그 부분들을 사실 이제 작가님은 그런 거보다는 그런 표현법들에 좀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불화를 이제 박사과정 때 이렇게 입모하고 이제 불화과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리면 사람들은 다 불교인이야? 불교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 사실 불교인은 아니거든요. 불심이 뭐 대단해서 그걸 한 건 아닌데 정말 운 좋게 15년도에 8m, 4m짜리 불화 2점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불심이 있는 거 아닌데도 그 그림을 그리러 들어갈 때는 목욕제기하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비단 위를 제가 밟아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뭐를 놓고 밟던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건해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경이라고 우주를 접목해가지고 풀어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8m 2점을 그리니까 그때 이후로 이 백호가 굉장히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표현이 쉬워졌고 내가 이거를 정말 차곡이 쌓아놓고 연마를 해야 다음 작업이 굉장히 수월하겠다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고려 불화를 이 정도 10년 정도 그렸으니까 이제 초상화로 넘어가자. 고려 시대 불교였다면 조선시대 유교잖아요. 근데 고려의 미술 문화가 그대로 조선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초상화가 그 불화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법을 그냥 그대로 왔는데 이제 초상화로 그렇게 정교하게 그린 거예요. 그 비법이 그냥 이어지니까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냥 사람을 전신사죠. 그냥 꿰뚫어 보고 영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는데 동시대에 살아가는 작가들이 모두 고민하겠지만 이게 전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미술 들여오려면
그게 이제 저화시켜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초상화를 접하면서 옛날 왕실이나 왕비를 그리니까 사진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들의 분위기, 그 품격에 맞는 분위기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물 전체는 이제 전통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인물 이제 눈, 코, 입이나 이제 인물들의 표정을 넣은 거는 모노톤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냥 부드럽게 그 대신 이제 정교하게 다 그리고 그 밖에 보증이 필요한 것들, 이제 장식적인 요소들, 불독이나 뭐 장신구들 그런 거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고궁박물관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직접 착용했던 것들 찾아다니면서 좀 그래도 고증에 가까운 거를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문화재만 봐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었는지가 느껴지잖아요. 그 느낌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복원한다? 네. 약간 작가님 스스로가 발굴하는 느낌들이 좀 있었겠네요.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우리의 유산, 우리 아름다운 유산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시간이 고스란히 거기 묻어져 있는데 그들의 정신도, 만든 사람의 정신도 굉장히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를 돌아보고 그들의 높은 예술성을 보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보는 거로만 국한되지 않고 직접 네. 이거를 또 그림을 그려봤잖아요. 네. 그럼 더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바라본 시선들도.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했잖아요. 네. 전쟁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 문화재로 예술로 살아남은 우리 한국인이 가진 회화성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항상 하고 작업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굉장히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그다음에 그 헤리티지에 대해서 젊은 층이 더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옛날의 문화를 지금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네. 약간 힙한 느낌으로 또 다시 재해석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발전해 나가지 않나. 네. 저는 전통 미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현대 미술 속으로 끌어들여서 저를 표현하는 것에 제일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해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국 사람이라면 특히 그 우리 문화를 잘 예쁘게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만의 스타일로.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굉장히 또 역사가 깊으니까 서양 것이 더 화려하고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나 자신을 지키는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 문화유산 코드로 새롭게 제 작업 세계를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작가님하고 좀 많은 얘기 하다가 작가님의 느낌으로 한번 얼굴을 그려봤는데 이런 느낌으로 제가 와우. 작가님 아까 얘기한 그 금리 멋있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이 느낌이 내기가 상당히 이 어려운 거를 계속 해간다는 게 더욱더 작가님 대단하게 보이고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작가님 얘기 듣다 보니까 다음이 또 어떻게 나올까 기대되고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30년이 되게 긴 것 같지만 짧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해왔는지를 저도 뭐 정말 찰나갔거든요. 저를 돌아보게 되고 깊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30년을 갔다 온 거죠? 네. 한번 훑어보고 오니까 네. 옛날 생각도 나고 네, 저를 참 되돌아보는 좋은 좀 귀중한 시간이었어요.